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죠. 재구조와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공원 같은 광장으로 새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한 건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설계를 총괄한 조경가입니다. 조용준 CA조경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CA조경의 조용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 설계를 총괄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희가 그 2018년 공모전부터 그리고 이제 지난 3년 반 동안 실무적으로 이제 설계팀을 이끌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대표님이 요 전체 사업의 어떤 책임자로서 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요. 야, 그러면은 지난 주말에 재개장 딱 할 때 그 감동이랄까요?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 뭐 그런 감동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셨군요. 네네. 이번 광화문 광장 그러면 설계를 하실 때 무언가 주된 테마라고 할까요? 가장 큰 목표가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네, 우선 저희 팀이 이제 생각한 건 기존의 광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서로 다른 이념들 때문에 집회 장소였다면 예. 새로운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담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둘째는 서울 자체가 오랜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과거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뭐 2009년의 광장의 역사도 존중하자.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 속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담자. 그래서 크게 일상을 담고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자연을 담는 그런 광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뭔가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담기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 기대가 드는데 주말에 그러면은 개장할 때 현장에 계셨나요? 네, 토요일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요일은 조금 일이 있어서 못 있었습니다. 네. 토요일에 직접 현장에 가셨더니 반응들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광장을 즐기는 모습들이 되게 다채롭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숲속에 저희가 이제 이동식 테이블이나 의자를 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쉬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물놀이 공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상관없이 정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특히 저희가 이제 터널 분수라고 있습니다. 네네. 77개의 노즐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 터널을 지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풍경이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사진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물줄기를 쏴서 이렇게 타원형의 터널을 만들고 네, 거기 사이를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시원한 여름이 됐을 것 같은데 뭔가 기존의 설계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은 아쉬운 부분 이런 것도 있었나요,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어가지고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전문가적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은 그래도 다 그 서울시랑 그다음에 저희 팀이 함께 만들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뭐 미숙한 부분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표한 바는 다 이루신 거네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보니까 녹지가 공간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넓어진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그 광장이 양측에 5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서측의 5차선 도로가 대부분 숲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키 큰 나무 한 300여 주, 그 다음에 키 작은 나무까지 하면 약 5,000 그루 정도 나무를 심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서측 도로에 만든 그 숲을 5가지 테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점에 광장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느티나무라든가 느릅나무, 팽나무를 촘촘히 심어가지고 숲이 많은 것처럼 연출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거기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뭐 은행나무라든가 팽나무 같은 큰 나무, 그런 정자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나무 밑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쪽에다가는 저희가 산에서 볼 수 있는 참나무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꽃이라든가 열매,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정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화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소나무랑 진달래를 심어서 이게 고풍스러운 풍경을 연출하였습니다. 그게 그냥 하나가 아니라 5가지를 또 테마를 나누셔가지고 만들어 두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다채롭게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그 다녀오신 분들 일부 반응 중에 뭔가 그늘이 부족하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네.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뭐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예. 저희가 이제 나무를 큰 거를 심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큰 나무를 도심에 바로 갖고 오면 쉽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령의 나무를 갖고 와서 집재를 해서 키워야 큰 숲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그 광장의 그늘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광장에는 훨씬 더 좋은 그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나무로 인한 그늘은 이제 앞으로 점차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당장에 어떤 뭐 대책 같은 것들도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서울시에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이런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둬서 시민들이 이제 햇빛에서 피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서서 터널 분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재개장하면서 분수가 총 3개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수경관은 크게 한 6가지 정도 시설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테마로 잡은 건 물이라는 게 이제 원래 흐르고 그다음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물의 성질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물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광장 전체 북측에서부터 남측까지 전체를 관통하면서 흐르고요. 그다음에 그 흐르는 과정에 시간의 정원이라는 부분에 이 단차가 한 1.3m 있습니다. 거기는 떨어지는 물로 물이 떨어지게끔 벽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그 사계 정원 초입부에는 물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바닥 우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솟아오르는 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광장 초입부에 명랑분수라든가 한글분수, 터널분수 뭐 이렇게 이제 바닥 분수 역할을 하는 수경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 분수를 상당히 많이 즐겼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한글분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명랑분수는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요. 한글분수나 터널분수는 이번에 새롭게 했어요. 근데 특히 이제 한글분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처음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 28자를 이 분수 노즐로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아야, 어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 글자를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엄청 신나게 놀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물은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그 각각의 물마다는 그 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그대로 이용하게끔 하고 그 수질 점검을 위해서 염소 투입기라 그래가지고 수질을 정화하는 장치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보니까 역사성을 살리는 그런 조형물 많이 배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역사 물길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나요? 네, 우선 먼저 역사 물길은 1392년부터 2022년까지의 어떤 역사적 내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상 앞에 명랑분수 양측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제 23번의 해전을 연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2척의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난중일기라든가 해전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놨고요. 거기에 이제 QR 코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서 찍으시면 뭐 충분히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돼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세종대왕이 기른 업적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자 있지 않습니까? 한글. 그래서 자음이 17자고 모음이 11자인데 이 글자를 광장 곳곳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모두의 식탁이라고 큰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랑 야자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야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화합하시라고 그런 것도 만들어놨고 또 어떤 데에다가는 지옷, 이응, 시옷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장영실이라는 초성 게임.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글자를 숨겨놨는데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를 그냥 진지한 것뿐만 아니라 놀이랑
재미있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저희가 녹여냈습니다. 뭔가 어렸을 때 그 보물찾기 같은 거 했던 기억도 맞습니다. 살짝 나는데 다 찾으면 뭐 선물 주나요? 아,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아마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네. 이벤트도 뭐 관련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앞서서 그 역사물길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쭉 있다고요? 네, 원래는 기존의 광장에서는 1392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존중을 하고 신규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또 추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가지 에피소드 담기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위원분들이 같이 결정을 한 거라서 그거는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 공사 도중에 보니까 뭐 사헌부 문터나 삼군부터 이런 것들이 발굴돼서 그대로 보존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발굴이 되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 과거의 지도에 육조거리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공사를 하면 아마 그게 발굴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이번에 되게 이제 의미 있는 것은 과거에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몰랐어요. 예. 근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 특징인 거는 사원부터 같은 경우는 우물이 발견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 고지도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견이 되겠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발굴하고 난 다음에 다시 흙으로 덮습니다. 그래야 그게 보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원부터를 일부 유골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과거 조선시대의 역사의 흔적을 바로 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적인 가치도 지니는 것 같고. 근데 이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처음에 구상을 하실 때 뭔가 정치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광화문 광장이라 그러면 뭐 민주주의의 상징같이 꼽히기도 하고요. 네. 이 집회 시위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이런 부분을 혹시 뭐 설계할 때도 고려를 하셨나요? 사실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진 않았고요. 실제로 이제 기존에 2009년에 광장이 중앙에 좀 비어져 있잖아요. 예. 그게 아마 이제 과거 조선시대 도시를 만들 때 뒤에 광화문과 백악산을 보는 그 풍경, 그걸 위해서 이제 좀 큰 주작대로 이렇게 비워둔 건데, 네. 그걸 저희는 이제 최대한 존중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에 비어진 광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숲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집회와 시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시민들과 서울시가 좀 더 협의해서 풀어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그 존중해서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비워져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쓰냐는 서울시가 판단하겠죠. 그렇군요. 앞으로 사회적인 합의 혹은 논의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저는 아직 찾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네네. 우리 직접 설계를 했다고 하시니까 여기는 꼭 가봐라.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혼자 설계한 건 아니고 다 같이 설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의 정원인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지 그 사원부 터에 역사적 유구를 볼 수 있고요. 그 뒤로 벽청과 소나무, 그 뒤로 광화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화문의 광장의 의미를 가장 다채롭게 담은 공간이 아닌가. 그래서 숲도 있고 물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광화문도 보이고 그런 공간입니다. 네. 요즘은 어디 다녀오면 인증샷 많이 남기잖아요. 그렇죠. 인증샷 남기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딘가요? 갬성사진으로 가장 좋은 공간은 터널 분수입니다. 터널 분수.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뒤쪽으로 사진을 찍으면 뒤에 숲과 강화문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정말 좋은 스팟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운영하죠? 그거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4월에서 10월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 방침은 서울시 내 운영팀에서 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수대는 10월 정도까지는 운영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CA 조경 조용준 소장이었습니다.